둥둥 탐사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리더 오리 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챗GPT랑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인스타 유튜브 뭐 이런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시대에 좀 푹 빠져 살다 보니까 좀 제가 알고리즘을 이끄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잖아요. 뭘 먹을지 아니면은 뭐 누구를 만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할지 제가 요즘 그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어떤 삶을 더 중요하게 둘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인데 이제 요즘 이런 판단에 있어서 제가 인공지능에게 좀 먹혀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가 지금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되게 생각해볼 법한 질문이네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둥둥탐사대의 가치 판단 리스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진짜 엔진은 무엇인가? 나의 동력. 네, 이거를 한번 함께 탐구를 해봅시다. 좋습니다. 좋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예전에 혼자 좀 아무 연고 없는 곳으로 해외로 떠나가지고 좀 저만의 생활 리듬을 만들었을 때가 제 뇌가 기억하는 제 인생 황금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즐거움이 진짜 컸고 좀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그 시절을 항상 꼽아요. 그때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됐었어요? 28살이었습니다. 네네. 두 분은 뭐 이런 내 인생을 떠올려 봤을 때 뭐 내 인생의 행복기, 황금기 이런 게 있다면은 언제인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수민님에 비해서 제가 너무 과거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1차원적으로 그냥 생각이 먼저 확 든 거는 솔직히 부모 품에 있었던 중학생 때까지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다. 제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되게 주체적이고 뭔가 강단이 있고 자기 주장 확실하고 이런 캐릭터로 보이잖아요. 제 스스로도 그거를 중학생 때까지는 과신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부모 품을 떠나서 일찍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근데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하고 똑똑한 친구들 틈에 끼어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내가 제일 잘나고 실제로도 좁은 지방 풀에 있다 보니까 내가 제일 잘난 거예요. 내가 느꼈을 때. 그러니까 그 만족감에 취해 있던 시기가 물론 파란 약인 상태일 수도 있지만 그 파란 약 먹던 시기가 황금기일 수도 있겠다. 네, 그 부모님 덕분에 뭐 내가 입에 맞는 음식도 먹고 편하게 집에서 신경 쓸 거 없이 편하게 있을 수 있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면서 극심하게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저희 학교는 폰도 제출해야 되고 집도 한 달에 한 번씩 갈 수 있는 군대 같은 생활이다 보니까 정말 수감된 것처럼 살았던 거죠. 갑자기 뭔가 맞아. 나를 통제하는 것들이 확 네, 뭔가 평생에 나한테- 나를 통제한 게 없었는데 심지어 저는 중학교 때까지도 게임을 새벽까지 했는데도 부모님이 터치를 안 하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게임이 뭐야. 지금 당장 문자도 못 쓰게 생겨서 연애를 여러분 쪽지를 써서 쪽지를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했고요. 전화도 전화카드를 사서 전화를 했었어요. 군인처럼. 그래서 아무튼 제가 성격이 만약에 아예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하는 시기로 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시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잔머리를 워낙 잘 굴리는 타입이다 보니까 놀기 좋아해서 그냥 남들이 나를 통제하니까 오히려 그런 엇나가는 방향으로 더 놀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가영님 성격상으로는 진짜 답답했을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오히려 노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괜히 엇나갔다. 근데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느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모님 품에 있을 때는 나한테 맞춰진 삶을 그쵸, 내가 살다가 오만했던 거야. 네, 내가 맞춰야 되는 삶을 처음 겪으니까 네. 좀 벗어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플러스로 그 뜻대로 흘러가지 않은 환경에 내가 내 나름대로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점에서 암흑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가영이랑 되게 반대인데 저희 집이 굉장히 보수적인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학원 막 이런 식이었는데 고등학교 가면서 완전 자유롭게 지내게 됐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걸 허락해 줌과 동시에 좀 떨어진 학군으로 가서 정말 부모님의 터치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빠져서 할 수 있는 시기였어가지고 그때가 저의 황금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어요. 완전 리버스네요. 네, 저는 그때 진짜 자유가 뭔지 느끼게 됐어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이렇게 시간을 쏟아부어서 하루를 써도 되는구나. 정말 행복하다. 막 이렇게 보냈었는데
그때 제일 즐거웠던 활동이 뭐였어요? 특성화 고등학교여서 이제 전 영상과였는데 야작 같은 걸 해야 돼요. 거기도 이제 분기별로 네네. 과제를 내야 돼가지고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친구들이랑 막 밤새 그 3D 작업하고 애니메이션 만들고 막 약간 영화하고. 대학교에서 네, 맞아요, 예대에서 맞아요. 한 것 같은 네. 과제를 고등학교 때 미리 했군요. 벌써 네, 그때부터. 맞아요. 그래서 대학교가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이미 도파민을 느꼈어 난. 네네. 아. 오히려 더 체제 갇힌 느낌이 대학교 가서 들어가지고 제가 1년만 다니고 바로 휴학하고 취업을 했거든요. 네. 너무 일찍 어른이 돼버린 아이. 그러면 고등학교 때가 황금기였던 거고 네. 암흑기의 순간은 언제였던 거죠? 제가 그 대학교를 다니다가 취업을 했잖아요. 취업한 이유가 다시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였거든요. 왜냐하면 대학교를 다니면서 과제를 하면 부수적인 것들 있잖아요.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들, 월세도 내야 되고, 막 과제하려면 돈도 많이 써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내 예술혼을 태울 수 없다. 취업을 하자. 그래서 취업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가영님이 겪었던 것 같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미친 관공들밖에 없어가지고 정신이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때가 암흑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일에 미친 관공들이라고 하면 사실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점이 예린님을 힘들게 했었어요, 구체적으로? 아, 이제 저도 제 일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자기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고집이 엄청 세구나. 네. 사랑 대결. 네, 근데 거기에서 어쨌든 경력이 찍어 누르는 환경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내가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내가 그들과 1대1로 대화를 하려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경력만큼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시간이. 꺾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나를 사람으로 봐주지 않고 그냥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민님은 암흑기가 언제였던 거예요? 저도 예린이랑 비슷하게 저도 집안이 살짝은 보수적인 집안이었어가지고 그 초등학교 때 좀 통제를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안의 기대 같은 네. 게 커서 그거에 맞춰서 살아야 했던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낸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막 뭐 엄청 괴로웠다라기보다는 그때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해서 맞아. 오히려 성인이 돼서 그 자유를 느꼈을 때 네. 아, 이 맛이구나. 아, 이제 내 세상 시작이다. 맞아. 그 기분을 느꼈었습니다. 맞아. 내 의지대로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맞아요. 너무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그 첫째로 태어난 분들이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첫째한테 부모가 훨씬 더 많은 기대를 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밈도 있더만 둘째는 오히려 더 자유롭게 크고 맞아. 첫째는 자기를 계속 이렇게 채찍질하는 식으로 크는 경우가 많다고. 맞아. 맞아.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이제 부모님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희 부모님은 제가 그렇게 통제 당했던 그 유년 시절에 본인들은 제일 행복하셨대요. 아, 왜요? 아, 정말요? 어떤 왜? 일화를 들려주시면서? 그러니까 뭐 그냥 그때 저 뭐 학교 뒷바라지 하고 뭐 서포트 하고 그런 과정들이 제일 행복했었고 네. 즐거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속으로 살짝 씁쓸하긴 했죠. 아, 부모님 엄마는 입장에서는 행복했겠죠. 그게 효능감이. 주체적인 삶이셨겠다. 그래, 그리고 맞아. 네. 효능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맞아요. 자식을 위해 이런 사랑을 했다. 그게 느껴져서.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반대로 좀 제가 가장 화났던 순간이나 좀 실망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니까 좀 누군가 내 선택을 통제하려고 한 순간이더라고요. 감히. 맞아. 그래서 그 기억에 남는 거는 이것도 이제 어렸을 때 중학생이 돼가지고 제가 떡볶이 코트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땐 또 옷도 내 맘대로 못 사.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때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그 동대문 그 빡센 그 언니 오빠들 있는 그 밀리오레였나? 아, 왜 밀리오레. 좋다, 뭐 아 밀리오레 맞아요. 이런 막 그런 데를 가족들이랑 갑니다. 근데 저는 그때 베이지색 떡볶이 코트가 갖고 싶었어요. 아. 그냥 그걸 입은 나를 상상하면서 이미 거기로 출발을 했어. 근데 자꾸 아빠가 쥐색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색 웃기다. 지색. 지색. 그 시절 단어. 지색, 밤색, 곤색. 맞아. 맞아. 그래서 그때도 막 그 무서운 언니 오빠들 앞에서 막 부모님이랑 실갱이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아직도 생각해보면은 왜 그 컬러조차 나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나. 원래 그 트리거는 작은 거인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쌓이고 쌓이다가.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가 오늘 왜 이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그게 기억나는 거 보면은 좀 어지간히 되게 서러웠나 네. 봐. 그랬었나 봐요.
그거랑 또 하나 제 버튼은 제 밥 시간 침범할 때. 아, 근데 중요해. 진짜 중요해. 그 제가 예전에도 그래. 에피소드에서 그 미술학원에서 아, 밥 밥도 안 먹지 먹을 말고 때 그림 연습해 했는데 제가 그냥 뛰쳐나갔다고 했잖아요. 제가 왜 저래? 난 밥을 먹을 거셈. 그래서 이런 것처럼 좀 가장 그런 빛났던 순간과는 반대로 그 내 안에 영린을 건드렸던 분노의 순간이 있었는지, 어떨 때 여러분이 화가 나는지, 뭐 분노 버튼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근데 수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사람 대접 못 받는다라는 느낌 받으면은 바로 버튼 눌리는 것 같긴 해. 사람 네. 대접이라고 하면 어떤 거가 떠올라요? 이게 막 강약 약강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처음 인상을 보고 저에 대한 프레임을 다 씌워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뭐, 사람들 많죠. 특히 이제 인터뷰 같은 걸 하거나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저 조감독 때도 이제 감독이 저를 봤을 때 너무 어리고 막내니까 저는 뭔가 의견 전달하러 가야 되는데 보자마자 제 의견을 듣기 전에 감독 빨리 데리고 오라 그래. 너 퍼스트 빨리 데리고 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존중이 것들. 없는. 네. 음, 그럴 때 그러니까 눌리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정말 지내다 보면 느껴집니다. 사람이 급을 나누는 게 눈에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인간인데 완전 거기에서부터 자유롭진 못한 것 같아요. 양심적으로는. 네. 그런데 그거를 티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정말 맞아. 교양 없게. 많아요. 맞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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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막 어떤 사람들 막 이런 게 훅 지나가는데 맞아, 그게 정말 참 가짜는데 그쵸? 내가 맞아요. 패션계를 떠난 때문에. 이유. 네. 근데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땐 그런 환경이 있었다 보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환경을 떠나서 좀 정화된. 다른 환경에 가서 진짜 많이 배우고 네. 뉘우쳤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누굴 만나느냐, 어떤 조직에 몸담고 있느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돈 이런 걸 떠나서도 내 사고 방식 자체가 변하더라니까요. 맞아요. 진짜 맞아. 멋있는 게 뭔지를 알게 맞아. 됐던. 맞아. 난 아직도 나 밥 먹고 올 테니까 그동안 이거 저거 해놔 했던 그 말들이 잊혀지지가 않아. 신데렐라야. 나 오늘 무도회 가니까 깨끗하게 빨아놔. 나도 배고픈데 나도 밥 먹고 싶은데. 그치만 신데렐라가 성공합니다. 맞아요. 저도 듣다 보니까 그거 당연한 것 같고 정말 저도 너무 공감이 되고 먼저 떠올랐던 거는 사람들이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릇된 선택을 하는 거. 그러니까 팀플이 안 되는 거. 맞아. 인간이 화합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는 당연한 명제인데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행동을 하는 것 같을 때 맞아. 그때 그 가슴이 차가워져요. 진짜. 나도 분명히 인류애 이런 게 있는 사람인데 그런 작은 사례들 있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 1%, 2%들이 쌓여서 자꾸 사람을 못 믿게 만드는 순간들이 맞아요. 그 맞아요. 이기심이 있잖아요. 낳은 배신. 네. 맞아. 그런 것들을 뭐 많은 선거 때도 많이 느끼고 네. 네. 그리고 내 인생 뭐 나 자신한테 화가 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결국 내 행동에 내가 화날 때. 그러니까 전 대표적인 거는 잔머리 굴리느라고 내가 그냥 묵묵히 견뎌야 되는 시간을 자꾸 점프 뛰고 싶어 하는 것들 지나고 보니까 그냥 조금 더 엉덩이 네. 붙이고 뭐 공부를 할 걸 뭐 내지는 조금 더 노력해 볼 걸 이런 후회가 막 이렇게 네. 사무치다 보면은 화가 될 수도 맞아, 있는 것 맞아. 같아요. 이미 지난 시간 돌릴 수도 없고. 네, 그런 화가 쌓이면은 이게 자기 연민으로 발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울분처럼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도대체 어떤 본래적 가치들이 숨어 있을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요. 샬롬 슈워츠 교수의 기본 가치 이론에서는 이제 그 인간의 가치를 지도로 쫙 그려줬는데 인간의 가치를 나열하면은 한 11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많다. 너무 중요하게 많아가지고 생각하는 게 워낙 맞아. 자원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10가지로 추려서 원형 구조로 배열을 한 그런 가치표입니다. 아무튼 그 10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10가지 중에서 지금 내 마음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단어가 뭔지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겠다. 이거는 한번 가영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김가영 기자입니다. 네, 수민님이 찾아주신 자료인데요. 일단 10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자기주도가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창조하면서 탐구하는 거. 두 번째는 자극, 삶에서의 어떤 새로운 도전적인 경험들. 그 다음으로는 쾌락주의가 있고요. 이건 자기 자신을 위한 즐거움이나 감각적인 만족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성취가 있고 이건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서 유능함을 증명함으로써 얻는 개인적인 성공을 뜻한다고 해요. 다음은 권력. 이건 여러분들이 아는 딱 그런 권력이고요.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은 안전. 이건 사회, 관계, 그리고 내 스스로의 안전과 화합,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순종이 있고요. 순종은 어떤 사회적인 규범을 위반할 수 있는 충동적인 거, 남을 화나게 하거나 그런 행동을 억제하는 거를 중시하는 가치고요. 전통은 관습과 관념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약속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 그런 거를 전통 가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애가 있고요.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내 집단을 신경 쓰는 거, 그러니까 이들의 복지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박애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보편주의라는 가치가 있고요. 이건 모든 사람들, 인류, 자연, 이런 섭리나 복지를 이해하고 이거를 보호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가치입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그 권력과 순종의 차이가 있을까요? 권력은 내가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가는 거를 좀 더 추구하는 것 같고요. 순종은 이 사회의 전체적인 약속을 위해서 내가 혼자 튈 수 있지만 그걸 억제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뭐 신호 위반 안 하고 뭐 그런 뭐 쓰레기 길에 안 버리고 이런 거부터가 아닐까요? 네, 신호 위반하는 사람이 많아. 그랬을 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내가 구청장이 돼서 뭐 아니면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거의 법을 강화하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순종을 중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거를 안 지킬 수가 있지? 모두가 이런 걸 지켜나간다면 사회가 좀 더 아름다워질 텐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10가지 가치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과 제 삶에서 제일 중요하게 작동하는 건 뭘까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내가 원해서 중요해진 건지 아니면은 사회가 중요하다고 말해서 붙잡고 있는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영님과 예린님의 1, 2, 3순위가 궁금한데요. 가영님은 1순위가 네. 무엇인가요? 저는 3순위까지 꼽았을 때 1순위가 자기 주도고요. 2순위는 뭔가 자극, 쾌락 그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 3순위가 박애와 보편주의 중에서 헷갈리긴 했는데 2순위 자극, 쾌락에서는 아무튼 자극이 메인인 것 같고요. 3순위도 보편주의보다는 박애가 더 메인인 것 같아요. 쾌락은 비교적으로 단기적인 잼컨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자극은 좀 더 나에게 도전 쪽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서 성장을 이끌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성취랑도 조금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단기적인 잼컨도 삶의 큰 윤활유입니다, 여러분. 근데 뭔가 이걸 너무 추구하면 사탄한테 영혼을 판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종교인은 아닙니다만 네. 타락천사가 돼. 네, 2순위는 그럼 자극을 메인으로 하겠습니다. 거기 쾌락 살짝 한 스푼. 그리고 3순위는 박애. 네, 근데 보편주의도 제가 어제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편주의를 너무 크게 외치는 것도 좀 위선처럼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치 내가 난민을 내 집에 들일 것도 아닌데 난민을 막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이렇게 외치는 사람처럼 느낄 수도 있을까 봐. 근데 물론 박애주의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렇죠. 익명의 사람에게 갈 복지도 신경 써야 된다. 자연도 생각해야 된다. 동물도 생각해야 된다. 이게 저는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은 하되 어쨌든 내 근처의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복지까지는 아니어도 내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신경 쓰는 건 사실인 것 같아서 박애를 좀 더 메인으로 하고 보편주의도 신경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그 가영님의 가치를 들었을 때 가영님은 좀 내가 선택하고 직접 움직이고 재미와 생동감을 느끼면서 살고 싶은데 이제 그게 가영님 혼자만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의 복지나 더 넓은 시선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가영님은 좀 통통 튀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지루함을 못 참는 그런 항상 재미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럼 혹시 그 지루함을 깨기 위해서 최근에 시도한 자극은 뭐가 있어요? 일단 먼저 떠오른 건 쑥 버터떡 레시피를 실험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도전이라는 점에서 자극이었어요. 왜냐면 그냥 버터떡 레시피는 여기저기 많은데 쑥에서는 아직 레시피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레시피를 탐구했고 찾았습니다. 그 성취까지 있어서 아주 짜릿했어요. 그럼 이제 박애주의 해야 되니까 우리한테 나눠줘야죠. 맞아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도 이미 드렸었고요. 앞으로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박애해주세요. 당신의 내 집단이 될래. 피곤하게 만드네 이 사람들이. 나 자기주도적이야. 전 내 집단이에요? 왜 나 스스로 집단이에요? 선택하는 사람이야. 자유의지. 그래서 사소하게는 그렇고요.
큰 자극은 최근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가 있었는데 저와 친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생일마다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케이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생일 파티는 좀 더 컨셉이 확실한 친구였어가지고 그런 소품까지 구비를 해가지고 생일 파티를 해줬는데 여기는 어쨌든 케이크까지 포함이니까 버터떡보다 좀 더 고자극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베이킹이 포함돼 있는 더 큰 스케일. 네, 파티 플래닝을 한 거니까 그게 재밌었어요. 내 손으로 뭔가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완성하고 내 머릿속에 있던 상상이 구현되는 경험. 그게 재밌었습니다. 아주 희열이 넘쳤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자기 주도 안에는 약간 통제도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 통제. 네. 내가 이끄는, 그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결국에는 그 거울상으로 통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다음으로 예린님의 가치도 한번 들어볼까요? 1, 2, 3순위. 1순위 자기 주도, 2순위 성취, 3순위 안전입니다. 오, 또 다시 무당이 돼. 제가 관찰한 결과 네. 예린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싶고 네. 그리고 그 끝에는 좀 분명한 결과와 그 네. 예린님 유능함의 증명이 필요하고 네. 또 그 모든 걸 지탱하는 바닥에는 안정이 있어야 하는 사람. 맞습니다. 맞나요? 네. 용하시네. 무당이 되세요. 무당이 돼. 근데 진짜 맞는 게 저는 제 방식대로 일하되 분명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이 유능함을 증명해야 돼. 근데 이제 진짜 결과로 증명하면은 진짜 하늘나라 가요, 저는. 역시 내가 말한 대로 됐어. 역시 나야. 약간 이러면서. 근데 예린님은 또 그 하룰나라 간 기분도 꽤나 프로처럼 잘 숨겨요. 되게 그쵸. 아무렇지 않은 척. 그게 멋있는 거니까. 가오가 지배했어. 그리고 그 증명이 그냥 나의 능력 증명 이게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것들이 다 사회에 좋은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된다. 약간 이런 강박이 또 있기는 합니다. 선한 영향력. 네, 선한 영향력 만들기. 이게 뭔가 저에게 부여된 인생의 목적, 내가 태어난 이유. 맞아요. 살아요. 그게 이상적인 가치이고 누구나 가슴에 그걸 품고 있어야 공허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허를 잘 안 느끼는 것 같긴 해요. 맞아. 네. 멋있는데? 전 좀 공허한가 봐요. 가슴에 이상을 하나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상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 그게 네. 바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께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콘텐츠가 하나 있거든요. 오늘의 나에게 필요한 내 동기부여 컨텐츠. 네, 이게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걸 잘 못 느끼고 살았는데 나에게 부여된 목적이 이런 거겠구나. 난 이런 신념을 갖고 있던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준 드라마예요. 이게 마블 건데 여러분 일단 들어보세요. 마블 드라마에 이게 약간 부끄러우세요? 아니요. 마블 방향제 집에 있죠. 마블 쟁반 있어요? 마블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그 단순함과 유치함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드라마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거든요. 바로 드라마 로키입니다. 이때 나왔을 때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때 그 한참 그 엘리자베스 올슨 나오던 거 뭐지? 스칼렛 위치 스칼렛 위치. 네. 그 시리즈 나올 때 이 로키도 같이 맞아요, 엄청 맞아요. 재밌다고 네. 소문이 났었는데 제가 못 봤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거기에 담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인간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 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부숴버리고 망가뜨리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굳이 고쳐야 하는지 에 대한 것들을 지루하지 않게 잘 풀어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파괴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쵸.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고쳐나가고 결국은 그게 더 세상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피라미드 상위에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부여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저희들이 뭔가 선택을 하거나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일 같은 것들도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그럼 나는 이 지구라는 것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로 작용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서 좋다고 진짜 생각합니다. 인간이다. 그러면 지금 문득 생각이 든 건 네. 어쨌든 3순위에 안전이 있다는 점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면에선 보편주의랑도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회의 안정과 화합 이게 보편주의가 가지는 어떤 함께 보호하고 수용하자 모두 복지를 이해하자 이런 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선택할 때 안전이랑 보편주의를 엄청 고민을 했는데 네 결국은 안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안전함이 확보됐을 때 요새 하고 네. 싶은 새로운 도전이 있나요? 성취에 있어서? 성취에 있어서 네.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 네. 등등 탐사들.
새로운 도전? 그냥 저는 캔들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캔들이 갖고 있는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정말 최고의 향을 담은 최고의 자극적인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뭔가 인간들이 정한 그 그루누이가 돼서 약간 금기를 깨고 네, 그러니까 좀 세상을 유해한 매혹하는 것들, 향을 만들면 네 그런 걸 만들고 싶었어요. 어떤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리님이요? 네,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네 저는 예리님 유튜버. 유튜버? 네. 예리님 테크 유튜버. 테크 유튜버? 약간 잘 어울려. 맞아. 딱 테크 정보만 유튜버. 전달하기. 네, 잘 어울려요 뭔가. 너무 좋다. 네, 테크 네. 유튜버 되게 잘 어울려요. 그 이미지 몇 개가 좀 지나가서. 맞아요. 나 해볼래. 오, 좋다. 좋다. 지금 수민님의 선택지를 저희가 못 들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럼 제가 잠깐 오리를 살짝 뺏어서 수민님의 1, 2, 3순위는 어떤 건가요? 저는 일단 1번 자기주도, 2위 안전, 3위 쾌락인데요. 제가 요즘 구직 활동을 슬슬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커리어와 삶을 설계할 때 기준이 되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뭔가 자유만 있는 삶은 불안해서 좀 지치고 안정만 있는 삶은 재미없어서 지치고 근데 또 주변에서 막 저를 봐주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거랑 또 제가 추구하는 게 조금 상충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제 가치를 우선으로 두고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를 생각해보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의 자유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이런 난세에 이 정도의 삶을 누리는 거는 꽤 안전한 상태이기도 한데 이 맞아. 안전이라는 그 정의를 내리는 게 개인마다 다르니까 그럼 수민님이 생각하는 안전이란 건 뭐예요? 지금 상황에서의 제가 생각하는 네. 안정적인 기반 위의 자유란 네. 이제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상태. 그러면 돈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네, 돈. 계속해서 내가 사회에 쓸모 있다는 그 성취감이 중요한 거예요? 전 돈이 안정적인 거를 아.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백수 상태인데 돈이 들어오는 삶이 있고 돈은 네. 조금 불만족스러운데 사회에 엄청 성취를 남길 수 있는 삶이 있으면 돈이 더 우선순위인 건가요? 네, 전 그게 백수여도? 더 안정적이라고 느껴져요. 그러면 금전적인 게 더 수민님이 생각하는 안전에 가깝다. 네네. 나를 나답게 유지하는 것의 기반은 어쨌든 돈이 어느 정도의 있다. 경제적인 기반. 그러니까 나를 나답게 유지하는 건 이제 자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의 난제가 돈이 돈이 계속 있어야. 들어오면서도 아. 나다움을 유지할 그런 뭐 직업이나 커리어가 되게 적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근데 맞아. 자기 색깔이 뚜렷한 사람들은 맞아. 결국 그 고민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거지고 맞아. 부자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에 내 취향을 억지로 우겨 넣어야 할 때가 생기고 어느 직종을 가더라도 그 고민을 한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나의 취향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인데 자유의 반대는 또 그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프리랜서들이 자유로운 만큼 그 돈적으로는 불안정하잖아요. 직장인보다는. 그래서 저는 그런 자유를 원하면서 안정적인 기반을 원한다. 그래서 이게 좀 가능한지 모르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율성이 보장되고 마음이 편한 상태가 왔어요. 그때 수민님이 추구하고 싶은 쾌락은 어떤 형태예요? 맞아. 네. 근데 사실 별거는 없고 일상에서 뭐 가영님이 주도해주는 이벤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훌쩍 떠나는 여행이라던가 그런 게 저한테는 쾌락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도 다 네. 돈이니까. 맞아. 그건 맞아.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겼을 때 금전적인 그런 제약 없이 네. 다 할 수 있죠. 맞아요. 결국 아무리 어떤 가치가 우선해도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꿈도 꿀 수 있다. 맞아. 그것도 되게 뼈아픈 사실입니다. 사실. 맞아. 맞아요. 현실이지 그게. 네. 재밌는 건 여기부터입니다. 오, 와우. 약간 미니게임을 또 준비했어요. 가치가 다르면 같은 상황에서도 선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죠. 근데 또 아쉽긴 한데 우리가 약간 가치들이 좀 맞아요. 비슷해요. 비슷해. 맞아요. 여러분 원래 끼리끼리 놀아요. 맞아, 저희가 비슷한 셋 활기 다 모였어. 자기주도가 어쨌든 첫 번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됐건 내 쪼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근데 저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의 1, 2, 3순위의 가치를 듣고 느낀 게 다들 자기주도, 뭐 쾌락, 성취, 네, 뭐 이런 어쨌든 것- 도전을 조금씩 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들 그 자기 주도성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 둥둥 담사대의 이익을 위해서 약간 수익적으로 짱구를 네. 굴리는 사람이 없다. 아, 저는 해요. 맞아, 이 사람은 이 순위에 아, 그래요? 성취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여러분들 꼬드기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 성취가 그래요? 있잖아요. 성취. 저희 맨날 수민님이랑 해요. 저는 쾌락과 자극 정도에 멈춘다면 이 사람은 성취가 2순위입니다. 저는 믿고 갑니다. 예리버스 나도- 탑니다. 나는 한다. 탑승. 삑. 아무튼 이제 우리들의 가치 밸런스 게임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생각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더 끌리는 쪽을 골라주세요. 이거 뭐 정답 외쳐야 되는 거예요? 또 저희가 너무 도파민에 절려졌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네. 가치 선택 잘못하신 것 같아요. 바꿔주세요. 아니지, 성취가 2순위에 있으면 그럴 수 있다. 아 맞아.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 한번 빠르게 생각해 네. 보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연봉과 복지는 최고지만 업무 방식은 30년 전 그대로. 음. 전통 중식 꼰대 조직에서 일하기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후임은 선임에게 순종을 해야 하고 아, 뭐 예를 들어 회식도 한 달에 뭐 주에 한 번씩 항상 저녁 네. 퇴근 후 회식을 음. 하고 술 먹고 노래방까지 갔다가 집에 가야 하는 그런 네. 30년 전 그대로인 전통 중식 꼰대 조직에서 일하기 vs 내가 모든 걸 기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 주도 100% 환경. 하지만 연봉은 처참하고 안전성은 제로다.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스타트업. 둘 중에 어느 회사를 다니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외쳐주세요. 아, 그래. 그럼 네. 후자 전자 이렇게 말합시다. 네. 진짜 깔끔하게. 알겠어요. 하나, 둘, 셋. 전자. 후자. 예리님은 네. 왜 전자를 선택하셨죠? 아, 근데 또 화살이 날라올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네. 어. 근데 이거 뭐 자기 자신의 가치니까요. 네, 일단은 저는 저를 믿습니다. 이런 전통 중식 꼰대 조직 후임은 선임에게 순종을 해야 한다. 저는 이 체제를 바꿀 자신이 있습니다. 못 바꿔요. 못 네. 바꾼다는 가정하에 아, 해야죠. 못 바꿔요. 근데 가도 이게 저도 이런 두 가지의 성향을 가진 회사를 다녀봤었거든요. 둘 다. 네. 근데 오히려 정신 아픔이는 전자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회사가 불안정한 것도 만만치 않게 심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럼 돈이라도 그러니까 일단 안정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자를 택하겠습니다.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 안정적이다. 저는 뭐가 됐건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밀고 나가는 게 제일 스트레스여서 그리고 그래 돈이 날 치료해주겠지 하고 조금 버텨서 가자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친구들이 줄줄이 퇴사하는 거를 보면서 쉽지 않구나 뭐 네. 그런 생각도 했고요. 어떤 조직들은 정말 카르텔이 너무 견고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거에 내가 또 끼고 싶지도 않고 그 험한 꼴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맞아.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포트폴리오를 생각했을 때 후자에 들어가서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포포를 만들어서 튀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첫째에서도 돈을 빨리 벌고 튀자가 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둘째에서도 내가 원하는 포포를 만들고 튀자가 될 수 있다면 저는 둘째에서 원하는 포포를 만들고 튀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연봉이 처참하다? 그러면 이직할 때 연봉 점프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나한테 더 만족하는 게 아무튼 저한테는 좀 더 중요한 것 같다. 안전성은 저는 애초에 저한테 안전이라는 게 가치에 되게 아래에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사는 것 네.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리님의 그 연봉과 복지가 최고인 회사에서 네. 예리님이 작업을 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계속 너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 네. 그리고 되게 이상한 막 고리짝 시절 맞아요. 레퍼런스를 가져와서 이렇게 이거 봐봐 이게 얼마나 맞아. 예뻐 얼마나 멋있어. 이렇게 아, 근데 해. 저는 사실 그거 크게 신경 안 써요. 아 그냥 네, 그래, 스캔들을 해주고 그냥 저는 동태눈으로 밖에서 빨리. 그냥 내 거 하든지 아, 할 것 같아요. 그냥- 이 스위치가 되는 분이면 네.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은 직장은 일이다. 직장이다. 네.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거기에서 퇴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맞아. 수민님은 어때요? 그 최근에 퇴사를 겪으신 분으로서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저는 최근 퇴사한 회사 얘기는 아니고 이 전에 다녔던 회사에 제가 진짜 좋은 연봉과 좋은 복지로 유명한 회사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업무 방식이 30년 전 그대로인 거예요. 그 고칠 수가 네. 없죠 그게. 맞아. 네, 그리고 맞아. 진짜로 가영님 말씀대로 카르텔도 진짜 심해서 그게 좀 힘든 것 카르텔 같아. 때문에 퇴사. 그리고 여자들은 특히 그게 힘들죠. 그리고 맞아요. 끼고 싶지도 않아 애초에. 네. 더러워. 근데 안 끼면 막 왕따 당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주도적으로 하면은 이제 늙은 팀장님들이 와서 왜냐면은 또 이런 조직에는 그 가두리에서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맞아요. 그 맞아요. 꿰차고 싶고 거기다가 막 공무원처럼 거기서 퇴직하고 싶어서 잘 안 나가서 다들 좀 나이가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고 주도하지 말란 말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와 진짜 어땠나요 그때 들었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면 그게 네. 그분의 성과로도 맞아요. 올라가는 네.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제가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럼 수미님은 그 경험으로 비추어서 후자인 건가요? 아니면 근데 지금 제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이 또 돈이기도 하고. 네, 음. 정말 난제지만 근데 지금 제 상황에서 하나 고르라면 저는 자기 주도를 고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밸런스 게임 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기. 단 타인의 희생이 따를 수도 있음. vs 내 자유는 거의 없지만 세상의 모든 굶주림과 불평등이 사라진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기. 자, 전자 후자로 얘기해 보세요. 저는 근데 고민이 되는 게요. 선택 전에 후자는 거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아닌가요? Like 어떤 굶주림과 불평등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인류의 정말 오래된 난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철학과나 공부 많이 하시던 분들이 그 네. 마르크스 사상에 젖어들기 쉬웠던 까닭 중에 하나도 이런 고민에서 출발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다 이기심이 없어. 그러면 네. 모두가 다 똑같이 나눠 갖고 약간 반지의 제왕에서 그 호빗들 사는 네. 마을처럼 샤이어였나요? 네, 거기 마을처럼 모두가 욕심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유토피아이긴 할 텐데. 되게 유토피아죠. 네. 근데 또 내 자유가 거의 없어. 그럼 약간 근데 샤이어 마을의 맞아. 약간 그건가 보다. 샤이어 마을의 후계자. 약간 시장의 후계자. 나 약간 뭔가 네. 위신을 항상 지켜야 되는 네. 엘사. 샤이어 마을의 엘사. 아, 네, 아무튼. 수님님은 그럼 뭐 고를 것 같아요? 이게 나의 권력과 이제 숲을 봐서 세상의 모든 평화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건데 이게 내 자유가 어떤 식으로 없는지도 궁금하고 맞아. 전자도 나는 내 자유만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자기 주도적으로만 살면 되는데 뭔가 권력으로 내가 막 이렇게 휘두르는 측천무후가 되는데 내가 뭔가 세상을 쭈물럭거리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네. 내가 약간 히틀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으로 이 모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든다고 그럴 수도 했을 있죠. 때 그럴 수도 타인의 있죠. 희생이 어떻게 따른다는 걸까라는 근데 생각이 만약에 들었어요. 타인이 막 범죄자야. 그러면은 희생시킬 수 있는 건가? 데스노트? 필요 없는 유전자야. 내가 느꼈을 때. 이것도 정말 네. 위험한 생각이긴 합니다. 이게 맞아. 히틀러로 빠지는 거잖아요. 결국엔 맞아요. 필요 없는 유전자. 맞아. 타노스죠. 네. 그래서 근데 굳이 선택을 하자면 네. 그래도 모든 굶주림과 불평등이 사라진 맞아, 나도 결국에는 세상에서 그렇겠다. 살기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맞아요. 그 삶에서 내 자유가 없어봤자 그래도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자유가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만 보면 쫄고 진정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없는 것도 너무 괴로운 삶이 아닐까? 꼭 맞아. 그런 리더들이 죽을 때 자서전 같은 거에 막 저 외로운 외롭다. 삶이었다. 그래. 나를 보고 막 벌벌 떠는 사람만 있었고 뭐 내 곁에 친구가 없었다. 맞아. 저도 후자를 고를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진짜로 이게 주어진다면 근데 고민이 모르겠어요. 맞아요. 권력을 막상 손에 쥔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도 저희가 많이 목도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상을 꿈꿨던 사람인데도 심지어 그걸 위해서 정치에 나서는 사람이면 우리보다 얼마나 더 큰 이상과 포부를 가진 거겠어요. 리더십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권력을 가지고 나서 변하는 모습도 되게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래 후자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또 위선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맞아요. 뭐 마음으로는 그쵸. 우리는 다 후자인 걸로. 마지막 세 번째 골라보세요. 내 커리어가 크게 성장하지만 가족, 연인,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삶 vs 커리어 성장은 조금 느려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지키는 삶. 아 이게 진짜 저한테 가장 큰 난제예요. 진짜로 이게 커리어 성장은 좀 느려도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 지킨 삶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그 암흑기 시절에는 진짜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를 놓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컸는데 그거를 이제 놓고 이제 커리어를 놓고 친구들과 내 주변인들을 막 챙기면서 진짜 신경을 많이 쓰는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친구들을 못 챙겼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커리어에 놓친 그 공백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엄청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커리어도 이렇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나한테 행복의 기준이 우정일까? 일일까? 네,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젊었을 때는 대부분 일을 선택할 것 같고 일을 이루고 나서야 이가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요. 수민님은 어때요? 전 일욕심보다는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그 우리 같이 선택한 거에 비추었을 때도 그걸 바탕에 깔고 생각하면 그 각자 그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린님은 성취도 자기주도. 중요한 사람이고 네. 수민님은 안전한 안에서 어쨌든 재밌게 오손도손 살고 싶다. 네. 이게 좀 더 있으니까. 그럼 수민님은 후자? 네. 가영님은요? 저도 후자예요. 제가 20대 중반 정도부터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맞아.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되게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갑자기 내 앞에 막 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뭐 누가 아플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겪으니까 오늘 내가 열심히 해서 내일 같이 뭐 맛있는 걸 먹어야지 이렇게 다짐해도 내일 뭐 그 식당이 닫을 수도 있고 뭐 내일 같이 약속을 가기로 했던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보장이 없다. 이런 생각을 더 해서 더 현재에 충실한 방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맞아. 그래서 저는 후자. 네. 근데 저도 이게 항상 고민이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직장인으로 살면서 직장인으로 잘 살아남으려면은 그 전자 같은 마인드셋을 갖고 있어야 그것도 맞아. 네, 맞아. 그 거기서 또 살아남고 인정받고 그리고 또 그 하루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라는 곳에서 생산적이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도 난제 중 하나입니다. 맞아요. 내 커리어에 내 친구들 집어넣는 거야. 다 같이. 같이 최근에 JYP 네. 박진영님이 라디오스타였나 어디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캡처로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나와서 하셨던 얘기가 내가 잘 돼야 저절로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다. 맞아요. 그게 이게 서정훈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내 소중한 사람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알아서 잘 살면 내 주변 사람들도 저절로 잘 된다. 막 그렇게 말하는 게 또 납득이 되긴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정답은 없어. 맞아. 둘 다 소중해. 여러분들의 가치를 잘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게 이제 저희가 어쨌든 셋이 그래도 비등비등하게 비슷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와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좀 생소한 가치를 그 가치 하나를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하루 동안 실천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근데 이것도 뭐 제 가치 기준에서는 네. 이 또한 재미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면 잠깐만. 아까 자기주도, 자극, 쾌락주의, 성취, 권력, 안전, 순종, 전통, 박애, 보편주의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여러분들 제일 그냥 이거는 생각도 안 했다라는 가치가 있어요? 당연히 10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꼽는다고 해서 이거를 버튼을 끈다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할 수 후순위에 있는 거. 있다, 예, 후순위에 있다라는 거 하나를 꼽으면 뭐예요? 저는 권력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타인이 권력에 목매달고 그걸 막 권력을 남용하는 걸 보면은 좀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내 자기주도를 해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포기를 못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아니면은 그게 박애주의를 건드리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고요. 저는 전통 아니면 순종을 제일 왜냐면 순종이랑 보편주의가 또 비슷하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뭔가 네. 억제하는 거. 그런 면에서 순종을 어느 정도 따르곤 있죠. 당연히 제가. 당연히 전통도 당연히 내가 중요시하죠. 여러분 전 다큐멘터리 보는 거 좋아하고 역사 읽는 거 좋아합니다. 전통적인 가치를 누구나 인간이라면 응당 따를 수밖에 없지만 저의 후순위에 있는 것 같긴 해요. 순종 아니면 전통? 막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럼 수빈님이 말한 반대 가치대로 살기 이거 하면 어떤 순종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전통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럼 내 안전, 저는 또 안전도 되게 후순위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안전해야 돼. 내가 되게 나를 조심히 살아야 돼. 그 생각한 게 약간 하루 종일 약간 종갓집 며느리야. 뭔가 순종 전통적인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임신한 상태야. 아들. 황금이다. 그 딱이다 아주. 성골. 네. 아들 임신한 종갓집 며느리처럼 살기.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가 너무
진짜 누르고 싶은.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싸움 살아야 나고 되지? 있을 것 같아. 권력을 난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싸우고 있을 것 같아 댓글에. 네, 그냥 올리기만 했는데.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럼 저는 권력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지시하고 통제하기. 재밌다. 저는 순종. 그러면 메이드 카페에서 일하기. 그니까 내가 진짜 못하겠어 그건. 와 주인님 정말 멋있으세요. 와. 나 덧붙여서도 생각이 든 게 이런 가치 순위를 매겨본 뒤에 내가 추구하는 거랑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진짜 삶의 거리를 바라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제 스스로 내 가치는 이래. 그러니까 마치 이상형 같은 거야. 내가 남자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 해도 여러분들 비슷한 사람 만나봤어요? 육각형의 남자는 정말 없다라는 드물. 말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향은 어쨌든 이상향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자극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되게 맨날 선택하던 것만 선택하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취를 중요시해도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되게 미루고 맨날 릴스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가 어쨌든 이상형처럼 나의 이상향이니까 그거를 좀 인지하고 현실과의 약간 싱크를 맞추는 노력을 하는 게 두 번째 스텝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 스스로한테 필요한 얘기여서 제가 한번 내뱉고 싶었습니다. 맞아. 근데 저도 지금 그 싱크를 맞추는 게 필요해서 좀 제 주변인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했고 그러면서 제 생각도 정리하고 싶어서 이번 주제를 가져온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결국 우리가 화나는 이유는 좀 우리가 사랑하는 가치가 공격받고 있다는 신호라고 느꼈어요.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 가치가 AI에게 침해받고 있다. 나를 위협하는 실질적 요즘 제가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 보니까 걔한테 의지를 되게 많이 해서 막 오늘 하루 스케줄 짜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권력을 잘 네. 부리고 계신데 그러니까 잘 부리는데. 누구보다 네. 누구보다 지도자이신데요? 근데 권력 부리고 걔가 시키는 거에 순종하고 있다고요. 아니죠. 그래서 아주 본인답지 않은 삶을 갑자기 느껴서 위기감을 느꼈구나. 결국 나를 안다는 거는 좀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없고 무엇을 할 때 가장 나다운지를 아는 과정인 것 같다고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말이 많긴 했지만 오늘 꼽은 가치들이 저랑 여러분의 머릿속을 조금이나마 단순하게 만들어 드렸길 바랍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그럼 생각해 예린님 보겠습니다. 테크 유튜버도 해야 되고 네. 메이드 카페 일하는 하루. 재밌겠다. 기대해 볼게요. 네. 모두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둥둥 탐사대